지금 여러분의 계좌는 안녕하십니까? 혹시 남들이 다 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저 핫하다는 미국 지수 ETF를 담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수익률이 10%, 20% 찍히고 있는데 왜 위험하냐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수익을 실현하고 그 돈을 내 주머니로 가져오려고 하는 순간 국가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트너가 나타나 자, 이제 내 몫을 떼어가야지 라며 여러분의 수익 절반을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공포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앞에 닥친 세금과 제도의 현실이죠. 우리는 지금 서학개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S&P 500, 나스닥 100. 이제는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결정적인 갈림길이 생깁니다. 미국 주식시장에 직접 상장된 SP나 QQQQ 같은 종목을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 거래소에 상장된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살 것인가? 에이, 어차피 똑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건데 아무거나 사면 어때?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10년 뒤 자산 규모를 강남 아파트냐 서울 외곽 빌라냐로 가를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주제, 미국 지수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계좌의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가장 강력하게 경고해드리고 싶은 최악의 선택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반 주식 계좌에서 타이거, 코덱스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사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겉보기엔 아주 매력적입니다. 배당 소득세가 15.4%거든요. 해외 직접 투자에 양도세 22%보다 낮아 보이죠. 하지만 이건 아주 치명적인 착시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 투자를 잘해서 1년에 2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칩시다. 와, 나 대박 났다 라고 환호하는 순간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부가세라는 무시무시한 덫에 걸린 거죠. 2천만 원이 넘는 순간 여러분의 투자 수익은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쳐집니다. 그러면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49 균지음 %라는 그야말로 날강도 수준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내 수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이건 은퇴하신 분들이나 주부님들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수익은 낮다는데 정작 내 손에 쥐어지는 건 없고 오히려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만 늘어나는 기묘한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국내 상장 ETF는 손익통산도 안 됩니다. A 종목에서 1,000만 원 벌고 B 종목에서 1,000만 원 잃었으면 내 실제 수익은 0원이잖아요. 그런데 국가는 너 A에서 1,000만 원 벌었네. 세금 내놔 라고 합니다. 잃은 건 안 봐준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스탈링그라드 싸대기 갈 길 정도의 아파트 지옥 같은 상황 아닙니까? 사방이 꽉 막힌 퇴로 없는 전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우리의 목적지에 따라 타야 할 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목적지가 10년, 20년 뒤에 안락한 노후라면 정답은 단 하나, 연금 계좌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이 두 가지는 투자의 세계에서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치트키라고 봐도 무방합니까? 연금 계좌의 첫 번째 마법은 과세 이연입니다. 보통 주식을 해서 배당을 받거나 수익이 나면 그 즉시 세금을 떼어가죠. 하지만 연금 계좌 안에서는 돈을 인출하기 전까지 세금을 단 한 푼도 떼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세금으로 나갔어야 할 돈까지 내 계좌에 남아서 복리로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눈덩이를 굴릴 때 처음부터 큰 덩어리를 굴리는 게 훨씬 유리한 것과 같은 이치죠. 그리고 나중에 돈을 찾을 때도 아주 너그럽습니다. 15.4%나 22%가 아니라 고작 3%에서 5.5%의 아주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세금 내면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20년 동안 세금 안 떼고 굴린 돈의 복리 효과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알박기를 해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뛰는 거죠. 여기에 세액공제라는 즉각적인 보너스까지 있습니다. 1년에 9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연말 정산 때 돌려받습니다. 투자 수익률로 따지면 입금하자마자 16.5%의 확정 수익을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워런 버핏도 울고 갈 수익률이죠. 만약 여러분이 노후를 준비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연금 계좌를 외면하는 건 길바닥에 떨어진 황금을 그냥 지나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노후만 있는 게 아니죠. 3년 뒤에 결혼을 해야 할 수도 있고 5년 뒤에 아파트 중도금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단기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면 그때는 ISA 계좌라는 검을 뽑아 들어야 합니다. ISA 계좌는 한마디로 절세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이 계좌 안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사면 일단 2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수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비과세라는 거죠. 그럼 그 한도를 넘으면 어떡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초과 수익에 대해서도 9.9%라는 아주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무시무시한 종합과세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3년 동안 투자를 해서 3천만 원의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걸 해외 직구로 했다면 세금으로 약 600만 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를 활용하면 약 227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습니다. 227만 원이면 최신형 아이폰 한 대를 사고도 남는 돈입니다. 클릭 몇 번으로 계좌 종류만 바꿨을 뿐인데 말이죠. 게다가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일반 계좌에서 안 됐던 소닉 통산이 된다는 겁니다. 딴 돈과 잃은 돈을 합쳐서 순수하게 내 주머니에 남은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깁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다만 주의할 점은 3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3년 동안은 돈을 뺄 수 없다는 건데 사실 이 정도도 못 버틸 거라면 주식 투자를 시작하지 않는 게 낫겠죠.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길 겁니다. 작가님, 그럼 해외 직접 투자는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해외 직구, 즉 미국 시장에 상장된 SP나 QQQ를 직접 사는 게 유리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초고액 자산가일 때입니다. ISA 계좌는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1억씩, 2억씩 투자하는 분들에게 ISA는 너무 좁은 그릇이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250만 원 비과세 한도가 있는 해외 직접 투자를 병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연성이 생명인 분들입니다. ISA는 3년을 묶여야 하고 연금 계좌는 55세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나는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몰라서 항상 출금이 가능해야 해 라고 생각하신다면 해외 직구가 답입니다. 양도세 22%를 내더라도 필요할 때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하는 거죠. 마지막은 달러 그 자체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낼 계획이 있거나 환율 변동에 민감해서 자산의 일부를 반드시 달러 현물로 들고 있어야 하는 분들에게는 해외 직구가 가장 깔끔한 선택입니다. 원화로 환전되는 국내 상장 ETF와 달리 해외 직구는 내 계좌에 진짜 달러가 쌓이는 거니까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긴 이야기를 달려왔지만 결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3년 이상 투자할 수 있고
연간 투자 금액이 2천만 원 이내라면 고민하지 말고 ISA 계좌를 만드세요. 거기서 국내 상장 미국 ETF를 사면 됩니다. 만약 내 노후를 위한 철벽 수비를 원한다면 연금저축과 IRP에 먼저 돈을 넣으세요. 국가가 주는 세액 공제 혜택을 싹싹 긁어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돈이 아주 많거나 언제든 돈을 뺏어 써야 하고 달러 자산 자체가 중요하다면 그때는 미국 주식시장으로 직접 건너가시면 됩니다. 종목 선택도 도와드릴게요. SAA나 연금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고를 때는 총 비용이 가장 낮은 것을 고르는 게 장땡입니다. 운용 보수뿐만 아니라 기타 비용까지 꼼꼼히 따져보세요. 해외 직구를 하신다면 굳이 비싼 SPY나 QQQ를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SPYM이나 QQQM 같은 가성비 종목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투자는 단순히 어떤 종목이 많이 오를까를 맞히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가 번 수익을 어떻게 하면 온전히 내 것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수성의 게임이기도 합니다. 한강 방어선에 아파트 단지를 요새처럼 지어 올린 서울의 방어력처럼 여러분의 계좌도 절세라는 단단한 방어벽을 쌓아야 합니다. 아무리 공격적으로 수익을 내도 세금이라는 구멍으로 다 빠져나간다면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니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증권 앱을 켜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떤 계좌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잘못된 계좌에 돈을 넣고 있다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자산 운명을 바꿀 골든타임입니다. 정부 정책상 앞으로 ISA 계좌의 혜택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계좌를 개설해서 3년이라는 의무기간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수익률 높은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전쟁터에서 이기는 것보다 살아남는 것이 먼저이듯 투자의 전장에서도 세금과 비용이라는 적들로부터 내 자산을 방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생각하지 뭐라는 안일한 태도는 여러분의 노후를 위태롭게 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가이드라인이 여러분의 계좌에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식의 소용돌이는 언제나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유익한 정보를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자산 설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돈이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계좌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5년 뒤, 10년 뒤에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V 추월 차선은 단순히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을 미리 파악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길의 주인공이 되시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변수입니다.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대폭 늘리겠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국채가 대놓고 국민 여러분 제발 ISA 계좌를 쓰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그널을 무시하는 건 투자의 기본인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원칙을 어기는 것이죠. 특히 연금 계좌의 경우 단순히 절세 혜택을 넘어 강제 저축의 효과도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유혹에 약한 동물입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게 주식 계좌죠. 하지만 연금 계좌는 해지 시 불이익이라는 장벽을 쳐둠으로써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끝까지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합니다. 한강의 높은 제방이 서울을 홍수로부터 지켜내듯 연금 계좌의 복잡한 해지 조건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남들이 수익률 50% 냈다, 100% 냈다 자랑할 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일반 계좌에서 그런 수익을 냈다면 세금 내고 나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ISA나 연금 계좌에서 차곡차곡 10%씩만 쌓아간다면 세금 방패를 등에 업은 여러분이 최종 승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서울로 치면 그냥 좁은 개천 수준인 줄 알았던 내 계좌가 올바른 절세 전략을 만나는 순간 거대한 한강처럼 깊고 넓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고 그 성과가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